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최근 렉스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렉스턴의 인기인지 이명옥 씨의 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렉스턴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쌍용차 치고는 꽤나 성공한 홍보 효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렉스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내부 자료도 유출되었고요. 파워트레인이 어떤 게 들어가고 파워트레인의 스펙은 어떤지도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연비까지 유출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렉스턴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명웅이 타서 이명웅 차가 렉스턴이냐 아니면 이명웅이 광고에서 이명웅 차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둘 다입니다. 이명웅 씨가 타기도 하고 이명웅 씨가 광고도 해요. 진짜 이미 광고 촬영을 했다면 이 올리 렉스턴을 먼저 봤겠죠? 올리 렉스턴 먼저 봤다는 건 진짜 부러운데요? 이 렉스턴을 한번 저도 실물로 보고 싶은데 실물로 다들 못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유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은 더 블랙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거의 수입차 아닌가요? 쌍용차가 디자인해서 티볼리와 코란도가 너무 비슷하면서 이때까지는 조금 실망감을 줬는데 렉스턴은 렉스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멋있는 점은 더 블랙으로 오면서는 크롬을 다크하게 했다는 거예요. 크롬을 다크 크롬으로 죽여놓으니까 저런 부분이 검정색 차체에서 너무 튀지 않아서 더 멋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까맣고 라이트만 이렇게 밝은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에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되어서 조금 더 신형 효과를 과격하게 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블랙 크롬 휠로 도색해 놓은 점도 인상적입니다. 여기다가 타이어 광택 조금 내고 이렇게 광택 잘 내서 타고 다니면 상당히 멋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이때까지 사진에서 계속 블랙만 유출됐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이 가장 멋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차체에 비친 모습을 보면 살짝 흰색이 보이는데 흰색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흰색은 이 차량은 더 블랙은 아닌 것 같은데요. 프레스티지나 럭셔리 트림쯤 되겠죠. 흰색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런 검정색 포인트들이 수염처럼 있잖아요. 저런 부분이 블랙에서는 다 묻혔는데 화이트로 오면서는 저런 부분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화이트에서는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중국차 같다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기믹이 너무 과해요. 블랙 포인트가 조금 적절하지 못하게 들어갔다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약간 입 벌리고 웃는 듯한 느낌이 살짝 있죠. 조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전면 디자인은 조금 별론데요. 이게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색깔이 검정색이면 진짜 말이 안 나오게 멋있는데 색깔이 하얀색이면 말이 안 나오게 못생겼습니다.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차인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저런 블랙 포인트만 조금 수정하면 괜찮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포인트를 수정해서 커스터마이징 옵션으로 제공했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블랙 5천만원짜리 사진 않을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프레스티지나 럭셔리 트림을 구입하실 것 같은데 애초에 차량 자체가 풀옵션 트림이 많이 안 팔리죠.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 과시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풀옵션 트림보다는 첫 번째 트림이 가장 많이 팔릴 텐데 그런데 저런 외관이라는 거는 길에서 보고 뭐야 렉스턴 저거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되게 못생겼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저 차를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싹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본 트림을 디자인해두는 것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내부 자료도 드디어 유출되었는데요. 뉴 다이아몬드 쉐입을 통한 웅장하고 볼륨감 있는 SUV 룩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릴 스타일을 쌍용차에서는 다이아몬드 쉐입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도 보석이 박힌 듯하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긴 하죠. 다이아몬드 같진 않지만 다이아몬드 쉐입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 LED 코너링 안개등 일체형 램프, 프론트 범퍼,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쁘죠. 프로젝션이 촘촘촘촘 박혀있어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밝기만 잘 조절하고 또 색온도만 잘 조절한다면 이게 마치 보석이 박힌 것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램프를 처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처리해줬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코너링 안개등 일체형 램프라는 거는 평소에는 아예 꺼져 있다가 안개등을 켜면 양쪽 다 들어오는 방식이고 방향지시등을 켜면 그쪽만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향 연동까지 된다면 핸들을 꺾었을 때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만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만 들어오는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을 푸조 시트로엔 그룹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르노 삼성 차들 보면 신호대기하고 있을 때 안개등 한쪽만 켜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안개등이 한쪽만 켜지는데 그게 바로 코너링 램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올류 렉스턴에도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능상 개선이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거고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형 턴 시그널 램프라고 합니다. 이걸 자랑을 했어요. 자랑할 게 아닌데 이거 범퍼에다 깜빡이 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자랑하면 어떡하십니까? 범퍼 깜빡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알면서 소비자분들보다는 사실 뭐 다른 운전자들이 전부 싫어하죠. 어떤 분들은 법적으로 범퍼에 깜빡이 다는 거 막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까지 하시는데, 쌍용차는 이거를 트렌드에 맞춘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한다고 해서 다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현대기아차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갔죠. 스포티지 후속은 다시 올라간 형태인데 쌍용차는 트렌드에 맞춘 걸로 내려왔다니, 이건 좀 아쉽습니다. 뭐 아무튼 이건 좀 많이 아쉽고요. 다음 페이스리프트, 다음 풀체인지에서는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어에서 바뀐 부분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부분이겠죠. LED 테일 램프가 바뀌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두 줄로 내려와서 싹 만나는 부분, 이렇게 해서 T를 형상하는 부분이 마치 볼보를 연상케 합니다. 볼보도 두 줄이 위아래로 이렇게 만나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볼보를 어느 정도 의식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테일 파이프 가니쉬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니쉬라서 이게 진짜 머플러인지 가짜 머플러인지, 여기 보시면 머플러가 아니라 머플러 형상의 듀얼 테일 파이프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짜 머플러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변형 턴 시그널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만 작동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깜빡이를 켰을 때는 전체가 다 LED, 비상등을 켜고 후진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7개가 아니라 3개는 후진등으로 들어오고 4개는 깜빡이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적용되어 있는 사양이 추가되었죠. 일단은 REPS, 우리나라 차,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RMDPS라고 불리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적용해두었습니다. 유압식에서 발생하고 있는 품질 문제를 해소했다고 하고요. 무슨 품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REPS 적용에 따라서 신속한 핸들링 응답성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다 따져봤을 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는 스티어링 휠의 감각이 약간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D, 락킹 디퍼런셜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좌우 구동력 배분을 해서 이렇게 전자식으로 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락킹 디퍼런셜은 생각보다 무식한 장치입니다. 그냥 좌우 배분력을 50대 50으로 딱 잠궈버리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바퀴로만 쏠리는 구동력을 양쪽으로 놔두니까, 그래서 험로 탈출에 유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뭐 없어서는 안 될 장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다, 한 번쯤 쓸 수 있다, 차를 오래 타시면 그 중에서 한 번은 쓸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파워트레인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의 186마력에서 202마력으로 기존 마력 대비 15마력이 올랐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11.6km/L로 기존 대비해서 1.1km/L의 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L 디젤로, 그리고 출력도 올라갔지만 로우 엔드 토크 LET 엔진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심 구간에서도 시프트 다운을 굳이 하지 않아도 넉넉한 토크로 차량을 굴릴 수 있습니다. 쌍용차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엔진 방식이고, 또 쌍용차의 전문적인 엔진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로우 엔드 토크 방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탑앤고 시스템, 아이들 스탑앤고 시스템을 통해서 연비를 조금 더 개선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쌍용차 내부 자료를 살펴보셨습니다. 공장에서 유출된 더블랙은 굉장히 멋있었는데 사진에서 보는 화이트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가 색깔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